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학도서관의 박현입니다. 지금부터 엔드노트 21 활용교육 어드밴스드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베이직 과정에 이어서 어드밴스드 과정을 시작할 건데요. 어제 베이직 과정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 부분에서 시연이 조금 원활하지 않게 진행된 부분을 보충해달라라는 피드백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본래 어드밴스드 과정에 어, 일부분인 아웃풋 스타일 편집하는 것 중심으로 어,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과정은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우리가 베이직 과정에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의 레퍼런스를 수집했던 그 레퍼런스들을 워드에 가져와서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모아둔 레퍼런스들을 실제 투고할 저널의 레퍼런스 스타일로 편집하는 방법,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엔드노트가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지금 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엔드노트 온라인 버전도 있습니다. 엔드노트 온라인 버전은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위주로 FAQ를 소개드리면서 전반적인 과정 전반적인 과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금 화면을 PPT 화면이 아닌 PDF로 지금 화면에 반은 교환을 띄워놓고 또 화면에 반은 시연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런 구성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워드에서 이제 참고문헌을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이 라이브러리를 오픈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작업 중인 엔드노트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오픈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작업 중인 논문의 워드 파일을 오픈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우리 교환에 있는 것처럼 아웃풋 스타일부터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웃풋 스타일 확인 또는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요 워드 파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워드에 있는 메뉴 중에 상단에 보시면 엔드노트 21 메뉴가 우리가 작업해야 될 메뉴입니다. 엔드노트 21 메뉴에서 아웃풋 스타일은 이 스타일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빨간 커서가 보이시는 이 위치가 아웃풋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아웃풋 스타일에서 꺽쇠 표시를 클릭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엔드노트를 설치를 했을 때 한 10개 정도의 기본적인 아웃풋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스타일을 저장을 해두면 그 즐겨 찾는 레퍼런스 스타일을 선택해서 아웃풋 레퍼런스 스타일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베이직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어제 진행을 했던 엔드노트 베이직 과정의 아웃풋 스타일 선택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라이브러리에서 설정해 놓은 아웃풋 스타일 중에 내가 원하는 아웃풋 스타일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논문의 초고를 작성을 하실 때는 어떤 스타일을 권장을 드리냐면 바로 이 어서데이트 스타일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아웃풋 마이크가 조금 지지직거려서
음량을 잠깐 조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웃풋 스타일은 어서데이트로 초고 작성하실 때는 스타일을 변경해 주시고 시작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의학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논문 작성하실 때 인용 문헌의 스타일 특징이 대부분 우리가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 순으로 인용 문헌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으로 했을 때 본문 내에서 이 문헌이 어떤 참고 문헌인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논고를 초안 작성하실 때는 제 저자와 출판 연도 형태로 인용 문헌을 삽입해 놓으면 레퍼런스를 삽입하고 또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하실 때 아웃풋 스타일은 어서 데이트 순으로 일단 해 놓으시고 인용 문헌을 삽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고 문헌을 삽입하는 방법은 엔드노트 메뉴를 이용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순서대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삽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엔드노트 21 메뉴에 Insert Citation 아이콘 보이시죠? 지금 커서가 있는 이 Insert Citation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총 메뉴가 이렇게 네 가지가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Insert Citation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보통은 라이브러리를 검색하는 화면이 아니고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열려 있으면 이 라이브러리를 검색할 수 있는 요 화면이 나타납니다. 선생님들 아마 실습을 해보시면 열려 있는 작업하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검색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이 화면에서 내가 인용 삽입하고자 하는 저자명 혹은 타이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한 가지의 레퍼런스가 나타나실 거고요. 이 레퍼런스를 인서트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서트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했던 거는 바로 제가 요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해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보시면 인용할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인용 문헌 삽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인용할 문헌의 위치에 커서를 깜빡여 주시고 클릭해서 깜빡인 상태에서 인용 문헌 삽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상태까지는 아까 보여드렸고 이 상태에서 인서트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어서 데이트 스타일 레퍼런스 스타일 형태로 인용 문헌이 삽입되고 레퍼런스 리스트가 자동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참고 문헌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두 번째 방법으로 삽입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참고 문헌을 삽입하실 때는 레퍼런스에 논문에 인용 문헌이 삽입되어야 할 위치에 커서를 클릭합니다. 위치에 클릭해서 커서를 깜빡여 주시고 보통 문장의 마침표 안쪽에 인용 문헌이 삽입이 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데 투고하는 저널의 스타일에 맞아서 그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간된 최근 논문들을 확인하시고 이 마침표 안쪽에 인용 문헌이 삽입이 되는지 혹은 바깥쪽에 삽입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시고 요거는 확인해 보시고 커서를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참고 문헌을 삽입한 두 번째 방법은 엔드노트 리본 메뉴에 Go to EndNote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Go to EndNote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브러리 작업 화면이 나오고요. 저는 제가 수집한 28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총 두 개의 레퍼런스를 삽입을 할 거고요. 이 두 개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한 다음 다시 워드 파일로 돌아가서 인용 문헌에 삽입할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엔드노트 리본 메뉴의 인서트 사이테이션의 두 번째 메뉴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이 메뉴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저자가 동일한 걸 보이십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인용 레퍼런스가 어서 데이트 스타일로 삽입이 되었고 그리고 레퍼런스 리스트도 어서 데이트는 제일 저자의 ABC 순으로 이렇게 리스트업 됩니다. 레퍼런스 리스트에 자동 추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용 문헌 삽입 방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삽입 세 번째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이 방법은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워드의 엔드노트 리본 메뉴에 인서트 사이테이션 메뉴 아이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메뉴를 사용을 했는데요. 마지막 요 방법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뭔가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순서는 처음 시작하는 스텝은 동일합니다. 인용 문헌을 삽입해야 되는 곳에 커서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go to endnote 제 지금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화살표 보이십니까? go to endnote 버튼을 클릭해서 제 라이브러리 작업 파일로 위치가 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4번, 5번 레퍼런스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을 선택을 하고 라이브러리 지금 레퍼런스 패널의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주요 아이콘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아이콘의 첫 번째 이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대어 보면 인서트 사이테이션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커테이션 마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지금 문헌이 인용 문헌으로 삽입되었고 지금 레퍼런스 리스트에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수집한 레퍼런스를 워드 파일에 인용 삽입 그리고 자동 비블리오그래피를 레퍼런스 리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참고 문헌 리스트를 인용 문헌을 삽입해서 이렇게 자동 생성을 하고 나서 엔드노트 리본 메뉴 제가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드노트 리본 메뉴에서 초고는 어서 데이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지만 최종 제출을 하실 때는 사실 뭐 NLM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출해야 될 저널의 투고 스타일이 NLM이라면 NLM 형식으로 아웃풋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시면 바로 가로 형태의 본문 삽입
그 순으로 번호 순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레퍼런스 리스트도 인용 순서대로 출력이 되면서 이 인용 순서에 출력되는 논문 그 정보와 그 구두점들도 NLM 출력 스타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을 어, 자동으로 출력하고 인용 문헌을 삽입할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에 이렇게 인용 문헌을 삽입하고 한 번의 과정으로 논문을 작성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참고 문헌 이 문장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참고 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참고 문헌을 추가하는 방법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 과정대로 참고 문헌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대신 참고 문헌을 추가해야 되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추가해야 되는 참고 문헌을 insert citation이나 insert selected citation 또는 우리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 아이콘을 통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또 하나 추가적인 방법은 단축키 활용도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1번에서 3번에 있는 요 문장 첫 번째 문장에 레퍼런스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번에서 3번 사이테이션에 하나의 레퍼런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 부분에 커서를 두고 지금 회색 바가 씌어져 있는 이 부분에 커서가 깜빡이시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 클릭해서 커서를 두고 제가 추가해야 될 레퍼런스 8번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Alt 2를 동시에 눌러주면 동시에 눌려주고 워드로 가면 레퍼런스 하나가 추가되면서 1번에서 4번 문헌이 1번에서 4번 문헌으로 레퍼런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레퍼런스 리스트에도 총 6개의 문헌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해당 지금 5번, 6번 문헌에 지금 보이시는 5번, 6번 인용 문헌이 삽입된 이 문장에 6번 문헌이 6번 레퍼런스 문헌이 빠져야 되는 문장으로 만약에 수정이 되었다고 하면 참고 문헌을 삭제하는 방법은 바로 이 리본 메뉴, 엔드노트 리본 메뉴에서 Edit Manage Citation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Edit Manage Citation을 클릭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 워드 파일에서 인용한 총 6개의 사이테이션 리스트가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6번 문헌을 내가 삭제를 하고자 하면 6번 문헌을 선택을 하고 5, 6번에 있는 마지막 문헌이죠. 얘를 선택을 하고 Edit Reference의 꺽쇠 표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세 번째 리스트에 Remove Citatio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트에 Remove Citatio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서 한번 지워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Remove Citation을 클릭해서 바로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OK를 한번 더 적용을 해주셔야 실제 워드 화면에서 6번 문헌이 삭제되고
레퍼런스 리스트에도 총 하나가 삭제되면서 5개의 문헌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과정에서 참고 문헌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은 임의로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레퍼런스를 리스트에서 그냥 임의로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환에 있는 그리고 앞에서 시험 방법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인서트 키로 추가를 하거나 Edit Manage Citation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삭제 진행을 해주셔야 에러 없이 논문의 인용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던 이 Edit Manage Citation에서는 이 1번, 2번, 3번, 4번 한 문장에 이렇게 여러 개의 사이테이션이 포함되었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 각각의 순서를 밑으로 혹은 위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사실 인서트 사이테이션으로 참고 문헌을 5번 문장에 또 다른 참고 문헌을 검색을 통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dit Manage Citation 메뉴에서 참고 문헌 추가, 삭제, 순서 변경, 레퍼런스 업데이트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 수정 작업을 거친 뒤에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은 OK 버튼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이 워드 파일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 문헌에 대한 작업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워드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레퍼런스 레이아웃 설정 부분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레이아웃 설정이라는 부분은 이 본문의 레이아웃 설정이 아닙니다. 본문의 레이아웃 설정은 워드에 있는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레이아웃 설정을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레이아웃 설정은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 한정해서 행 간격이라든지 들여쓰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스트릭한 저널에서는 투고 규정에 어떻게 해야 된다, 폰트는 어떻게 써야 되고, 라인 스페이스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투고 규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에 있는 통상적인 규정을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이아웃을 조정하는 위치는요. 엔드노트 21의 비블리오그래피가 있는 섹션에 보시면 이렇게 우측 하단으로 꺾여져 있는 화살표 아이콘이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 마우스 보이십니까?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Configure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살짝 문구가 떴었는데 이 화살표 위치를 클릭을 해보면 이 메뉴에서는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지금 구분 탭에서 당장 하실 수 있는 거는 포매팅을 하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 제가 좀 유용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 링크인 텍스트 사이테이션 이 부분을 적용을 해주시면 뭐가 좋냐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비블리오그래피 부분에서 링크인 텍스트 사이테이션과 언더라인 이 부분을 확인 처리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유용하게 보실 수 있냐면 사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거는 바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내용과 인용 문헌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블리오그래피의 그 구분 탭에서 그 처리를 해주시면 인용 문헌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좀 보기 쉽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엔드노트 작업할 때 논문 초고 작성하고 엔드노트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부분은 이 포매팅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레이아웃 구분 탭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레이아웃 구분 탭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일단 폰트 사이즈부터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폰트 사이즈는 우리가 본문, 농고의 본문은 보통 폰트를 맑은 고딕으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영어 논문에 작성을 하시고 계시고 영어 논문의 폰트는 뭐 아리아나 혹은 타임 뉴 로먼체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린 이 본문이 아리아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사이즈도 보통은 12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레퍼런스의 폰트 사이즈와 폰트 크기도 이렇게 본문과 동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일단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비블리오 타이틀을 일단은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작성을 해 두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적용한 레퍼런스 스타일에 이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굳이 내가 톤으로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 이 레이아웃 전체에서 내가 좀 통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 이 레이아웃 탭에서 타이틀을 작성하고 텍스트 포맷도 아리아와 사이즈, 폰트와 사이즈를 뭐 이렇게 조금 처리를 해주시면 처리를 해주시면 이 전체적인 레퍼런스 타이틀부터 이 폰트와 사이즈까지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 레퍼런스 사이의 행 간격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은 더블 그리고 1.5 싱글 순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로 바꿔두겠습니다. 그리고 행 간격도 행 간격이 아니죠. 들여쓰기죠. 행인 인던트도 오리지널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0.8 0.8로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들여쓰기도 이렇게 바꿔줘서 확인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여쓰기도 0.8로 수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레퍼런스 리스트의 폰트가 본문과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고 이 들여쓰기와 행 간격도 조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용 삽입 다 하시고 논고 다 작성을 하시고 최종 제출 전에 레퍼런스 리스트 레이아웃까지도 완벽하게 조금 구축을 하셔서 논고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뷰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아까는 0.8 오리지널 아티클은 0.8이었지만 리뷰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1.25라는 부분 이런 가이드라인도 세심하게 조금 살펴보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MS 워드를 활용한 어, 논문 작성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아웃풋 스타일 편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것은 투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참고 문헌 출력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퍼런스의 출력 스타일입니다. 이 아웃풋 스타일은 이렇게 보통은 보건학 분야에서는 인용하는 순서대로 어, 이렇게 넘버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인용 문헌의 출력 스타일이 넘버링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구두점이 뭐 가가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괄호가 될 수도 있고 위첨자가 될 수도 있고 투과하는 저널마다 스타일이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이 레퍼런스 스타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없는 저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엔드노트 공급사인 클래리베이트라는 출판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홈페이지에 가서 저널 출력 스타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엔드노트 자체에 없는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 출력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별도로 저장을 해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서 내 논문 파일에 내 MS 워드에 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홈페이지에 없다면 저희 의학도서관에서도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요청을 이런 식으로 지금 교환에 있는 것처럼 저자 가이드라인이나 최신 논문을 좀 보내주시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만들어 드리는 스타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시고 아웃풋 스타일을 어, MS 워드에 왜- MS 워드에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드노트에서 직접 선택을 하는 거는 우리가 베이직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풋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 엔드노트 자체에 없는 경우에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해업 부분의 세 번째 메뉴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제가 캡처해 놓은 그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저널명을 어,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저널명을 한번 검색을 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BMC 저널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 액세스 출판 많이 하시는 출판사죠. BMC 관련 저널을 좀 투고하고 싶은데 BMC의 뭐 페디아트릭스 저널 스타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러면 BMC라고 검색을 했을 때 BMC 페디아트릭스라는 저널 스타일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저널 출력 스타일을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은 이 스타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해서 지금 제가 시연하는 브라우저는 크롬입니다. 크롬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이렇게 ENS 파일, 즉 엔드노트의 아웃풋 스타일의 확장자는 ENS입니다. ENS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면 얘를 클릭해서 열기 합니다. 이 또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여야 얘를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열기가 가능하겠죠. 열기 하시고 이 파일을 별도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에 Save As로 저장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없는 아웃풋 스타일을 별도의 홈페이지 또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ENS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파일을
열기 하셔서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할 때는 파일명에 카피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아웃풋 스타일을 잘 찾기 위해서는 오늘 날짜로 카피를 지우고 오늘 날짜로 저장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웃풋 스타일을 별도로 저장하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저장을 하는 방법은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해서 우측에 서머리 탭을 클릭해 보면 아래에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꺽쇠 표시를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엔드노트에 저장되어 있는 아웃풋 스타일만 나오고 Select Another 스타일에서 내가 원하는 BMJ 페디아트릭스 저널 출력 스타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Select Another 스타일로 가서 오늘 날짜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추즈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저장을 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MS 워드 파일의 스타일 부분에 가보면 지금은 MLM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제가 저장해 놓은 BMC 페디아트릭스 2024 9월 30일 버전을 클릭을 하면 해당 저널의 출력 스타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 스타일 자체에 없는 출력 스타일은 별도로 엔드노트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연구지원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서 스타일을 받으신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하셔가지고 보시면 저장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온 이유는요. 저희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로그인 하시고 자료실에 보시면 대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 확인 논문이 있습니다. 의학과와 간호학과가 있는데요. 보건학과도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건학과 학위 논문, ENS 레퍼런스 스타일, ENS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위 논문도 있으시니까 대학원 선생님들도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저장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elect Another 스타일에서 오늘 날짜로 검색 방금 저장한 스타일을 추즈로 라이브러리에 저장 그리고 워드 파일의 스타일에 간호학과 학위 논문을 적용해 주시면
레퍼런스 스타일이 간호학과 학위 논문 스타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스타일을 조금씩 조정해 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저널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하셔서 투거를 원하시는 저널의 스타일로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작업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웃풋 스타일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을 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다른 레퍼런스 출력 스타일은 거의 똑같은데 NLM 형식에서 뭐 가로를 각가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위첨자로 사이테이션 형식만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PMID 부분에 뭐 세미콜론을 바꾼다든지 요런 부분만 쪼끔만 바꾸시면 되는데 도서관으로 요청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쪼끔 어 본인이 직접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요청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는 전열의 출력 스타일은 플러스 원을 선택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원은 실제로 엔드노트 출력 스타일에 있습니다. 엔드노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에 검색을 해보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플러스를 프리뷰 해보면요. 레퍼런스 출력 스타일을 프리뷰 해보면 실제 출간된 레퍼런스 출력 스타일과 어떤 부분이 조금 상이한지 보셔야 됩니다. DOI 출력 스타일이 엔드노트가 가지고 있는 출력 스타일은 DOI 땡땡 그리고 DOI 주소가 나와 있는데 실제 출간된 플러스 원의 레퍼런스의 DOI 정보는 클릭하면 볼 수 있는 DOI URL로 되어 있습니다. DOI의 URL 주소로 되어 있고 펀메드 PMID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메드 PMID가 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출간된 플러스 원 저널에 보면 펀메드는 없고 PMID만 이렇게 기재된 다음에 콜론이 나온 콜론이 나오고 PMID 숫자 8자리가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을 보면 선생님께서 내가 엔드노트에 있는 레퍼런스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 출간된 논문이랑 비교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엔드노트에 있는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하고 나서도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저널의 투구 규정 확인하셔야 되고요. 해당 저널의 투구 규정 중에서도 참고 문헌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최신 논문도 어떻게 출간되고 있는지 그것과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한 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엔드노트에 있는 플러스 원이 DOI 정보랑 펀메드는 조금 바꿔줘야겠네를 확인했고 그 부분을 편집하는 방법을 실제 시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 편집 위치는 이 슬라이드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웃풋 스타일의 편집 위치는 엔드노트에 툴의 아웃풋 스타일의 에딧 플러스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에딧 플러스가 나오려면 아웃풋 스타일을 플러스로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는 에딧 플러스로 가셔야 되고 에딧 플러스로 가시면
이렇게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창에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이 창의 왼쪽 섹션을 보면 일반적인 아웃풋 스타일, 레퍼런스 스타일의 일반적인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문 내 인용 삽입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문 내 인용이 아닌 레퍼런스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각주나 그림표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일반 설정과 본문 내 인용 삽입 그리고 참고 문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드노트로 가서 이 스타일 편집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Select Another Style 부분에서 플러스 스타일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Select Another Style로 가서 플러스 이 스타일을 찾아서 추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여기에 DOI 정보가 DOI 땡땡 하고 DOI 정보가 표기되고 펀메드 PMID 땡땡 8자리 숫자가 표기된 거가 미리 보기로 나타납니다. 뭐 저자가 3명 이상 3명이 아니죠. 6명 이상일 경우에 애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논문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저널명 마침표 찍고 출판 연도 세미콜론 그다음에 번호 정보는 보통 이렇게 괄호 안에 있죠. 그리고 페이지 정보 앞에는 콜론이 오고 그다음에 페이지 정보는 뒤에 숫자리가 약어 처리가 되네요. 그리고 입법 정보, DOI, PMID 정보까지가 오는 게 플러스 저널의 저널 출력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DOI 정보랑 PMID 정보만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위치는 툴의 아웃풋 스타일의 에디트 플러스로 가시면 됩니다. 에디트 플러스로 가면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난다고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이미 봤습니다. 이 창을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일반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스타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플러스 원이라는 저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이런 URL에서 제공되는 저널의 출력 스타일이다라는 설명이고요. 보시면 이런 부분보다도 이 페이지 넘버가 출력이 어떻게 된다. 공통적으로 투고 규정이나 최근 발간된 페이지 정보를 보면 풀네임으로 뿌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자리가 출력되는 경우도 있고 맨 마지막 정보만 약어로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실제로 출간된 논문이 어떻게 페이지 정보가 뿌려지는지 요거를 바꿔야 되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정보의 출력 형식을 이 페이지 넘버스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널 네임스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널 풀네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널 출력 형식, 즉 논문의 이 저널 출력 형식이 이 부분 보이십니까? 요 부분이죠. 저널 출력 형식이 풀네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어가 1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널의 약어가 ISO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널의 약어가 NLM 형식이면 좋겠다 하면 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NLM, 플러스 원 저널의 형식은 NLM 출력 형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엔드노트 제공은 ISO로 잘못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논문의 플러스로 설정을 했지만 제대로 저널 출력 스타일 표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스타일의 이 편집에 오셔서 전열 출력 스타일 표기가 2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웃풋 스타일 편집 부분은 바로 이 사이테이션 템플릿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인용 문헌의 출력 양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플러스 원은 각가로에 이렇게 비블리오그래피 넘버가 있는데요. 얘를 만약에 위첨자로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 투구 규정을 확인하니 이게 위첨자더라 하시면 여기서 위첨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비교를 위해서 얘를 한번 보여드리고 따로 또 뒤에 전후를 바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플러스 스타일이 적용했을 때 그 인용 삽입의 템플릿이 각가로 숫자가 출력됩니다. 각가로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보이십니까? 각가로 숫자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각가로를 지우고 위첨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 스타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2024년 0930. 얘도 제가 편집한 또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스타일을 저장하고 잠깐 창을 닫은 상태에서 플러스가 아닌 제가 편집한 플러스 스타일을 또 찾아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이 상태에서 제가 편집한 플러스 9월 30일 형태를 가져와 보면 보이십니까? 출력 스타일이 제가 편집한 위첨자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저널 출력 스타일의 사이테이션 형태를 바로 툴의 아웃풋 스타일의 에디트 중에서도 사이테이션의 첫 번째 템플릿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는 이거를 원래 형태인 각가로 형태로 변경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해서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인용 표기에 대한 그 문헌의 형태는 이 사이테이션 템플릿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이 레퍼런스 출력, 논문 정보 출력에 대한 변경은 이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창을 좀 크게 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에서 다양한 레퍼런스 형태의 논문 정보 출력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레퍼런스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레퍼런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저널 아티클만 오늘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아티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DOI 정보 변경이었습니다. DOI 정보 변경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조금 해석을 먼저 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어서 뒤에 이 어서 뒤에 마침표가 오는 거는 제가 얘를 조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반반 화면 구성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서 뒤에 마침표가 오는 것은 총 6명 이상의 저자가 오고 마침표가 와야 됩니다. 라고 명령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 앞에 이 중간점은 띄어쓰기입니다. 한번 띄어 써주고 타이틀 뒤에 마침표는 구두점이고요. 이 중간점은 또 띄어쓰기입니다. 전월명 뒤에 마침표는 구두점이고 중간점은 띄어쓰기, year 뒤에 세미콜론은 구두점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바는 이 버티컬 바는 구분점입니다. 구분점이라는 것은 year과 볼륨 정보 모두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구분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티컬 바는 모두 구분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 괄호나 콜론 마침표는 모두 구두점입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 지금 중간에 있는 그 조금 굵은 둥근 기호 동그라미도 구분점이긴 합니다. 버티컬 바랑 똑같은 구분 기호인데 이 동그라미 기호는 버티컬 바와 차이점은 이 동그라미 기호가 있으면 EPUB 데이터라든지 DOI 데이터라든지 PMID 데이터는 레퍼런스 정보에 있으면 표기해주고 없으면 표기하지 마라 라는 부분 기호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버티컬 바와 이 동그란 기호는 숫자를 구분하는 기호이긴 하나 구분 기호있지만 버티컬 바는 그냥 단순 구분 기호고 이 동그란 기호는 우리가 수집한 레퍼런스 정보에 EPUB 데이터나 DOI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DOI 정보가 있으면 DOI 땡땡을 표기해서 DOI 정보를 표기하고 DOI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DOI 땡땡을 표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구분 기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이시는 왼쪽 심표 보이십니까? 왼쪽 심표? 왼쪽 심표부터 왼쪽 심표까지는 왼쪽 심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는 이 보이는 EPUB이라는 텍스트를 그대로 표기해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EPUB이라는 명령어를 이 텍스트를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EPUB date라는 항목에 있는 숫자를 데이트 값을 표기를 해줘라 라고 지금 저널 아티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의 예시를 더 말씀을 드리면 DOI도
DOI 그리고 콜론까지 표기를 하고 뒤에 있는 DOI에 있는 그 레퍼런스 정보를 표기해 줘라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드노트에서 플러스라는 그 저널 출력 스타일, 아웃풋 스타일을 선택하면 DOI 땡땡 그리고 DOI 정보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깨 왼쪽 쉼표가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DOI 콜론이 아닌 아까 최근 발간된 기호 그 출력 형식처럼 http 콜론에 슬래시 두 개와 doi.org 슬러시 요렇게 표기를 해라 하고 DOI 정보가 붙는다면 지금 이 플러스 요 아웃풋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스타일을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출력 스타일을 업데이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깨 부호 왼쪽 표 시작 부분을 DOI 콜론이 아닌 이런 식으로 표기를 바꿨더니 주소 표시로 DOI 정보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펀메드 그리고 이 왼쪽 쉼표가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표기를 하는 걸로 이제 명령어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펀메드 띄우고 PMID 땡땡이 아니고 그냥 PMID만 들어가게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펀메드하고 띄우는 중간점을 지워줘야 합니다. 여기 실제로 표기된 부분을 보면 펀메드 띄우고 PMI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한 다음 워드 파일에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펀메드 그리고 펀메드 PMID가 아닌 그냥 PMID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최신 발간 논문을 보면 펀메드 센트럴 PMID는 출력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이 아웃풋 스타일 편집을 할 때 레퍼런스 정보가 펀메드 PMID가 있어도 표기가 안 되도록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주는 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찍어주면 전반적인 저널의 아티클 편집이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웃풋 스타일 편집을 완료하고 나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저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세이브하고 아까 봤던 스타일 부분에서 아래에 있는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을 통해서 스타일을 잘 적용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 스타일을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편집을 모두 하고 저장을 하시려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아웃풋 스타일 부분에서 내가 편집한 스타일을 한 번 더 저장해주고 워드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내가 편집한 스타일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웃풋 스타일 편집 간단하게 하고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 4는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형 엔드노트로 주로 레퍼런스를 수집 관리하고 논문의 인용 문헌을 삽입하고 레퍼런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엔드노트 온라인 버전도 있습니다. 엔드노트 온라인 버전은 라이브러리 헤어 부분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사이트 별도 가입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생성을 하시면 실제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싱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일부 그룹만 공유를 해서 어,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웹 버전을 보면 일단 인터페이스는 지금 라이브러리와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인터페이스가 꾸려져 있고 근데 이 웹 버전을 사용을 해보시면 그 워드와 연동이 막 자유자재로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버전을 사용을 할 때는 보통 백업용으로 자료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편집하는 것까지는 조금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논문을 워드에 인용하거나 뭐 인용된 레퍼런스를 또 웹에 다시 올리거나 이런 웹과 워드의 호환에는 조금 제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Q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즉 엔드노트 리본 메뉴에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 메뉴를 클릭하면 대부분의 에러는 해결이 됩니다. 본문에 이런 에러 이외에도 라이브러리에서 작업을 하고 혹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아웃풋 스타일이나 레퍼런스에 에디트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워드의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는 적용을 하시면 웬만한 업데이트와 에러는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 작업을 하시기 전에 뭐 데이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엑셀로 레퍼런스 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환에 이것을 추가를 해두었는데요. 엑셀로 레퍼런스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이 아웃풋 스타일을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웃풋 스타일에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로 가시면 엑셀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엑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교환이랑 스타일 명이 조금은 다른데요. 베이직 엑셀 투 엑셀 베이직 엑스포트 투 엑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웃풋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 추즈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엑셀로 엑스포트 하고 싶은 레퍼런스를 저는 한 10개만 상위 10개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정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K라는 단축키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우클릭한 상태에서 카피 포매티드 레퍼런스 요 네 번째 메뉴를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엑셀을 오픈해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시면 저널의 타입부터 저자명, 타이틀, 초록 정보까지 모두 엑셀로 붙여넣기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로 또 엔드노트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가져가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프레퍼런스 설정도 가능하신데요. 여기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국이나 공용 PC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엔드노트를 처음 활성화하실 때 이 프레퍼런스의 라이브러리즈를 설정을 처음 할 그 디폴트 값이 늘 열었던 최근 작업했던 라이브러리가 열리게끔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에디트에 프레퍼런스에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그냥 아무 라이브러리도 생성되지 않게 열리지 않게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복 기준 설정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자, 레퍼런스 타입 그리고 지금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퍼런스 에디트에 프레퍼런스에 duplicate드 설정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자, year, title, reference type 이렇게 네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uthor명이 그 정보원마다 풀네임이나 뭐 이니셜이나 이렇게 조금 너무 상이하게 잡히기 때문에 author명을 빼고 duplicate를 잡으면 조금 더 민감도 넓게 중복을 잡아서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레퍼런스만 가지고 투고할 학술지를 찾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는 교수님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러 발생했을 때 교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결해 보시고 잘 안 되시면 도서관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파일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컴퓨터 작업 파일은 한 개지만 엔드노트 작업 파일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파일을 하나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엔드노트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로 enlx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면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 압축 파일을 들고 다니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들고 다니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 중에 아웃풋 스타일이 엔드노트 안에 있는 아웃풋 스타일이 아니고 별도로 편집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아웃풋 스타일이라면 누군가와 코어하거나 아니면 교수님께 검토받거나 요런 과정을 거치는 분이라면 워드 파일과 논문의 워드 파일과 아웃풋 스타일 그리고 라이브러리 작업 파일 요 네 가지를 하나의 압축 파일에 넣어서 주고받고 하시는 게 나중에 에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어드밴스드 과정이 조금 변경되면서 필요한 그림을 워드 파일에 삽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에서 레퍼런스 관리하는 조금 더 세부적인 방법들을 교환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선생님들 시간 괜찮으실 때 연구에 도움되실 만한 자료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드노트 어드밴스드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활용하시면서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서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